혹시 여러분들 중에 업로드를 계속 하는데도 매출이 안 나온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딱 그랬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구매 대행 자체를 거꾸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 대행을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우나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닥등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배워요. 그 다음 닥등에서 팔리는 거 카테고리로 확장시키고, 상세 페이지 수정해서 전환율 높이고, 광고 설정해서 노출량 높이고, 이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셀러들이 진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제가 수동상품 100개를 올렸을 때 월 50만 원 정도가 벌렸었거든요. 그래서 1000개 올리면 500 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이런 가설을 세우고 죽어라 2000개까지 올렸어요. 그럼 월 1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00만 원은커녕 200만 원도 못 버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마이클 모부신의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운에 관련된 것은 횟수가 늘어나도 결과값이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력에 관련된 것은 횟수를 늘리면 결과값이 비례한다는 사실이죠. 수동 상품을 2000개 올리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작위로 업로드했을 때 상품 업로드량과 매출은 비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실력이 아니라 운에 관련된 가설이었던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판매라는 분야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반복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반복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매 대행을 거꾸로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던 방식은 망망대해에 그물을 크게 뿌려서 고기 잡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확률을 높이려면 우리는 어떤 어종을 잡을지 정하고, 그 어종이 좋아하는 미끼가 뭔지 알고 나서 그물이 아니라 미끼를 달아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셔도 몇몇 분들은 아 진짜 맞네 하고 바로 가서 소싱 방법 바꾸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에서 그냥 무조건 업로드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초보자분들은 닥등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생각이 많으면 시작조차 못하거든요. 업로드 그냥 무지성으로 3개월만 해보세요. 3개월 이후에 한두 개 팔린다면 선천적으로 상품을 보는 눈이 있으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로 팔리는 카테고리로 확장해서 늘려가시면 합배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센스가 있으신 거예요. 3개월 동안 아무런 매출이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소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실력에 관련된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품을 보는 눈이 있으신 분들은 공감이나 다른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타고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진짜 극도로 T 성향이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력이 없어서 방법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테무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테무를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참고하는 건데요. 인테리어 소품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쇼핑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가격 비교로 들어가 줍니다. 카테고리 가구 인테리어로 한번 볼게요. 해외 직구 눌러주시고요. 리뷰 많은 순, 이렇게 테무 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이 제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보시면 리뷰가 있는데요. 리뷰가 3만 개가 있어요. 3만 개 중에 한국 리뷰가 1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뷰를 대략적으로 실제 구매량을 따질 때 5배수 정도로 보거든요. 5배수로 보면 거의 10,000개 가까이 팔렸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한테. 수요가 검증이 된 거거든요. 한국 분들이 1600개의 리뷰를 남겨주셨다. 근데 이걸 왜 참고하냐 말씀을 드린다면, 테무를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테무 앱에서 쇼핑을 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쿠팡 사용하시는 분들은 쿠팡 앱에서 쇼핑을 많이 하고요. 11번가, G마켓, 옥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건 테무에 올라와 있지만 쿠팡, 11번가, 옥션, G마켓에 우리가 업로드를 하게 된다면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당연히 올려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안에서 판매를 한다면 수요가 검증됐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퀸 사이즈로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가격이 한 2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지금 상세 페이지에 설명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거보단 잘 만들 수 있겠죠. 그냥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신 거 알리프라이스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제품이 거의 동일해 보이는데요. 45위안이 나와요. 그러면 소싱 리스트에 입력해서 한 50% 마진으로 생각해 볼게요. 배송비 한국으로 보내도 한 8,000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26,900원에 우리가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 가격까지 해서 한 48%만 해볼게요. 네. 마진 한 7,500원 남고 이 정도 가격에 제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25,900원, 쿠팡이면 29,900원 이 정도인데 가격 차이가 좀 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상세 페이지를 개선해서
조금 더 전환율을 높일 거기 때문에 충분히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올리는 것보다는 판매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런 수요를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메인으로 가시고요. 스토어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똑같이 카테고리 가시면 되거든요. 패브릭 홈 데코로 왔어요. 패브릭 홈 데코. 여기서도 똑같이 돼 있어요. 이번에 네이버가 개편돼서 가격 비교랑 스마트 스토어 플러스랑 나눠져 있어요. 여기 아래로 내리시면 해외 직구만 또 나오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합니다. 리뷰 많은 순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리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 제품은. 근데 두 번째로 따져볼 거는 이런 제품들은 리뷰가 많은 제품들은 이미 상세 페이지 개선이 많이 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개선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아무래도 똑같은 상품을 경쟁하기에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것은 무엇이냐? 상세 페이지 번역이 안 돼 있는 제품들을 찾을 거예요. 이 제품이 조금 보이는데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번역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번역이 이렇게 안 돼 있는데도 심지어 한국어로 뭐 설명글조차 없거든요. 네, 요거 색상 옵션 정도. 네,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1점 리뷰 같은 거를 조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아요.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부분 우리가 참고해서 소싱할 때 더 좋은 제품을 찾아보는 거예요. 우선은 이 극세사라는 거 그리고 이런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가는 한 11,000원, 12,000원 정도 나오네요. 보면 아까 그 제품이랑 좀 퀄리티가 비슷하거든요. 우선 이 제품을 상세 페이지 번역해서 올리는 방식도 있고요. 이걸 하나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은 추가로 가지를 치는 거예요. 얇고 엉성해요. 금방 뜯어지고 구멍 났어요. 매우 안 좋네요. 가격이 5만 원이었대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더 좋은 제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불만사항들을 좀 개선할 만한 그런 제품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복사해서 팝하고 들어가시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정도 복사하시고 메인으로 가신 다음에 검색을 해봅니다.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조금 더 개선된 제품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 제품이 두꺼워 보이거든요. 한번 이 제품으로 볼게요. 확실히 봐도 훨씬 더 두껍거든요. 두툼하고 중국에도 충분히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 제품으로 한번 이건 좀 업그레이드 상품으로 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가 나눠져 있죠. 그러면 두툼한 거를 좀 원하셨기 때문에 6cm, 10cm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78위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는 78위안짜리 팔고요. 아까 찾아봤던 제품은 기본으로 또 깔아주고요. 54.8 4.8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팔아볼게요. 이거는 좀 더 무게가 있을 것 같아서 10,000원 정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가격 책정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가격은 경쟁력이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을 우리는 상세 페이지 번역을 다 하고요. 요거까지 두 번째 방법이었어요. 스마트 스토어 플러스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해외 직구 필터를 걸어서 중국어 번역이 되지 않은 제품들을 우리는 중국어 번역을 해서 올린다. 세 번째는요. 네이버 데이터랩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 들어가시고 쇼핑 인사이트. 이거 다들 아실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방식은 좀 다릅니다. 1년으로 하시고 조회하기. 대부분이 1위부터 20위까지 소싱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베개라는 키워드가 네이버의 키워드 도구, 네이버 검색 광고거든요. 검색 광고 들어가셔서 키워드 도구 이쪽에 있어요. 들어가시면 자주 쓰시는 거니까 즐겨찾기 눌러주세요. 100에 17만 원이에요. 월간 17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키워드거든요. 이런 키워드에서 우리가 해외 직구 상품을 올려봐야 노출될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볼게요. 최대한 작은 키워드를 찾는 게 더 좋긴 하거든요. 자, 보면 모듈 수납장 아니면 스탠딩 책상 이런 게 보이는데요.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만회. 만회도 그렇게 작은 키워드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17만 회보다는 훨씬 할만한 거죠. 그럼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에서 다시 참고를 하는 거예요. 스탠딩 책상 네이버 여기 넣고요. 여기서 또 찾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어 플러스 있죠. 스토어 플러스에서도 똑같이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서 또 소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쇼핑 인사이트에서 검색량이 많은 게 아니라 좀 작은 키워드, 중형 키워드 이하로 내려가서 조금 더 소수의 수요층을 공략하자. 그럼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런 게 세 번째였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방식은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해외 직구, 리뷰 많은 순 들어와서 테무 상품을 찾아봤어요. 자, 들어오시면 이것도 리뷰 체크
체크 해주시고요. 140개 있어요. 300개 중에 140개. 이 제품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 제품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가격은 4만원 정도. 5만원에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이 제품이랑 거의 흡사한 것 같거든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가져간다고 했죠. 요것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일반적으로 타오바오 제품들은 이렇게 하나를 팔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카테고리를 팝니다. 이 중에서 이 제품이 아까 테무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이었는데요. 이 간이 침대를 원하는 중국 사람들은 이런 제품도 구매를 한다는 거죠. 판매량이 너무 저조한 그런 제품들 말고 판매량 가장 많은 제품들 이런 간이 침대도 한번 올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간이 침대 리뷰 체크를 좀 해서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올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누르시면 이 세 번째 거, 이 세 번째 게 신상이거든요. 네, 신상 순으로 한번 봅니다. 제품들 중에서 신상인데 좀 반응이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스토어에서 신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어들도 신상 출시할 때 되게 고민해서 좋은 제품을 신상 출시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매 대행의 장점이 뭐예요? 이제 수입 판매 업체 아니면 제조업체보다 훨씬 빠르게 상품을 업로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 1시간, 2시간 안에 업로드를 할 수 있잖아요. 신상 올라온 것들 올려주시고요. 이거 테스트하는 거죠. 타오바오 스토어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중국의 수요 그리고 신상 이렇게 하다 보면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제품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스토어에서 중국 분들의 수요가 많은 제품을 소싱하고 그 스토어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제품을 우리가 빠르게 올려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방식만 해도 1년 이상 아니면 2년 앞으로도 사실 계속 연구만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는 수량이 충분히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4가지 방식은 모두 수요를 먼저 찾고 그 다음 상품을 업로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으로, 운으로 하는 방식보다 확률이 높습니다. 카지노의 사업 구조를 아시나요? 고객이 게임을 이길 확률은 49.5%로 세팅을 합니다. 몇몇의 고객은 운이 좋다면 돈을 따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10,000명, 10만 명이 베팅을 하게 된다면 0.5%만큼 카지노가 이기는 횟수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가 날 수 없는 구조가 카지노의 사업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확률이 적은 게임보다는 높은 게임을 해야 한다는 걸 꼭 인지하시고 소싱하시는 걸 말씀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내용도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